안녕하세요. 하방TV 하방민 1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역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방역업의 앞으로에 대한 비전,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 좌절을 느껴봤습니까? 보통 뭐 인생 살다 보면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인생살이 세요. 다시. 인생살이 세옹지마라고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산이 있으면 골이 있기 마련이고, 하고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그리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고, 그런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200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다음에 제 채널에 자주 오시다 보면, 우리 회장님이 한 번씩 나오십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2001년도에 그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뭐 인물이 되나, 뭐 돈이 많나, 학벌이 좋나.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학벌도 안 되고 뭐 딱히 남들한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끼를 2개를 던졌어요. 한 개는 뭐냐면, 결혼을 하고 당신을 전세나 월세에 살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당신 손에 물을 안 묻히겠다. 이 2가지가 공약이었어요. 대통령 선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하면 뭐 국민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국민들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 공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그렇게 공약 2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와이프하고 5년을 연애하고 2001년도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시련이 와요. 언제 오냐면, 결혼하고 2년 정도 흘렀을 때 그런 시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저는 24살 때부터 20대 초반 때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굴곡이 와도 그게 산인지 골인지 몰랐어요.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별로 시련이 없었습니다. 너무 열정이, 마음이 진짜 용광로 같이 타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업이 한번 휘청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젊으니까 뭐든지 조금만 열심히 하더라도 그 당시 때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는 육교 위에 올라가서 우산을 갖다가 내놓고 판매도 하고, 세제 같은 거들로 잘 안 닦이는 거, 얼룩진 녹대 같은 걸 PB원이라고 그 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뿌려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표 감별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판매하고, 겨울에 이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조리 요래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좀 하고, 그런 장사를 갖다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공이 하나하나 이래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무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또 해외 사업도 하고 좀 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물 들어오면 뭐 해라? 맞아요. 노저라고. 노를 막 저어가지고 이제 태평양 같이 그런 바다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노를 막 젓는데, 강에서만 놀던 배가 바다로 나가니까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굉장히 잘했는데,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외환위기가 오더라고. 그때 한번 희청하더라고요. 우리 저 강할리 가면 이만한 바위가 있거든, 바위. 수변공원 가면 바위가 이렇게 그 옛날에 매미라는 태풍이 팍 쳤을 때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 돌이 이만한 돌이 올라온 그 큰 돌도 저게 저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만 해요, 그게. 그래 큰 돌도 그 파도에는 못 이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 큰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해요. 제 인생에 굉장히 크나큰 실패가 다가와요. 그래 그게 실패가 다가와요. 그래 그게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못 일어날 정도의 그런 실패였었는데, 또 우리 또 잡초 같은 근성, 그 다음에 오뚜기 같은 근성, 넘어지면 바로 이렇게 쓰는 그런 근성이 있어가지고 2008년도에 그래 저 베트남에 땅 사놓은 것도 잘못되고, 중국에서 무역 사업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수출 보내는 거 홍삼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제가 베트남에 수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고, 뭐 한 가지가 잘못되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들이 평생 같이 가자는 직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남고 다 그만두고 가더라고. 자기 살 길도. 그 중에 친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성이 바른 친구 둘한테 상고초려를 하게 돼요. 김혜성이가 이렇게 안 무너지는데 옆에서 조금 같이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한 명한테는 또 방문 판매, 다니면서 판매하는 거 그런 걸 맡겨가지고 같이 뛰다니면서 했고, 또 한 명한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명한테 지금은 우리 방역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도화선이 된 아이템인데 그 당시 때는 진짜 먹고 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한테는 매대를 깔아가지고 지하철 입구나 안 그러면 은행 입구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매대를 설치해서 장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이 그랬는데, 그때 봄에 시작했는데 봄에 한 3월달 4월달에 시작했어요. 근데 한 5, 6월달 되니까 매출도 많이 뜨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요 매대에 하루 깔아가지고 장사하면 얼마 정도 판매 될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한 10만원 뭐 아이고 저기 팔리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야기해 줄게요. 2009년도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최고 많이 판 사람이 50만원 정도 판매했어요. 한 매대에. 근데 못 파는 친구들은 실력 차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회사 가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못하는 사람은 하루 나가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판매해요. 그러면 하루에 20명 나가가지고 매출 올라오는 게 한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해냈어요. 근데 부산 시내에서 이제 한 20군데 정도 까니까 20명이 다니면서 여러 수십 군데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까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퀴벌레 약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면서 또 생기기 시작하고 또 생기기 시작하고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산에 이 바퀴벌레 약 판매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가면 다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에 웃긴 거 이야기해 줄까요? 무슨 방역, 두리방역, 세시방역, 뭐 한땡기획, 뭐 수땡기획, 뭐 오만 방역회사와 기획회사가 바퀴벌레 약을 팔려고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아는 지인이라는 건 뭐 지금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좋게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내한테 배워서 나가가지고 차린 배신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절비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걸
예전에 제가 베트남 다니고 중국 다니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거 극복을 못하면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저 내가 내공이 쌓이고 강하게 생겼잖아요. 강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속병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항상 노점 장사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항상 방문 판매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블로그나 유튜브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한올팜이라는 방역약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국에서 한 몇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분 회장님 성함이 그 문웅 대표님인데 그 당시 때는 이제 대표 사장님 불렀는데 지금은 회장님 되겠습니다.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2, 3년 정도 이 약품 쪽에 몸을 담고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방역을 해라고 권유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방역을 한 해 하다 보면 김혜성 사장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뭘 하겠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그 사장님이 그 말씀 딱 하실 때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남들보다 학벌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또 뭐 잘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당시 때 생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퀴벌레 약 잘 팔고 바퀴벌레 약을 팔다 보니까 살충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충제만큼은 제가 남들보다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우리 요 보시면 소득업 신고증하고 사업자 등록이 전부 다 16년도 3월달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업을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술에는 배 안 부르겠죠. 근데 그 당시 때 많이 이래 힘들더라고. 하기는 소득업을 딱 내놓긴 내놨는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원 절반은 직원들 절반은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은 이제 방역적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고 바퀴벌레 약을 갖다가 판매가 아니고 바퀴벌레 약 시공을 하러 다니고 3분의 2는 노점 장사하고 방문 판매를 병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텐션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응집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 직원들 요 위에 보시면 그때 직원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그래 오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진짜 방역만 하는 직원들이 생겼어요. 전국에 또 우리 지사장님들 다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계약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남들 상가 문에 보면 현관문에 가게 앞에 보면 가게 앞에 붙어져 있잖아요. 여기 클린존이라고 스티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폼도 좋은 걸로 맞추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들을 갖다가 한 개, 두 개 탑재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 보면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사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 배워가면서 이 탑재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이런 게 다 모였을 때 큰 에너지와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도에 이 업을 하면서
16년도, 17년도에도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우연치 않게 이제 블로그를 바이럴 마케팅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배우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배우면서 좀 많은 이런 자신감을 많이 가졌어요. 블로그를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일을 헤쳐나가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블로그를 안 하게 되면, 블로그 다 이거 보시죠. 우리 전부 블로그 다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퇴사 조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블로그를 전부 다 하고 있고, 각 지사장님들도 다 블로그를 갖다가 개인 블로그를 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또 무기가 하나 더 탑재된 것 같아요. 우리가 총하고 슈리탄을 들고 전쟁을 하죠. 우리 6.25 사변이나 2차 대전 때 그런 전쟁을 하잖아요. 2차 대전 때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탱크, 그 다음에 뭐 항공모함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죠. 자, 블로그나 바이럴 마케팅은 전쟁의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이 없는 회사는 절대 이제 앞으로 성공하거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얻어 걸리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 사회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땅을 좀 사놓으면 도로가 나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는다든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세 좀 이래 좀 잡아도 되겠네. 자세가 아까보다 좀 삐딱하죠? 2018년도 싹 넘어가기.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제목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대응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놓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방역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부응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제가 좋았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인 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든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든, 바퀴벌레 약을 매대로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든, 바퀴벌레 약을 들고 다니 판매를 하시든, 소독을 하시든, 방역회사를 크게 차리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책을 읽든지, 책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했던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오늘이 되십시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